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파 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혁신 분야별 핵심 파악 관련한 RCM 연계 계획보전 추진 프로그램 핵심에 대해서 같이 검토 및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CM은 신뢰성 중심 보전을 의미합니다. 먼저 RCM 연계 계획보전 추진 적용 대상을 보도록 합니다. TPM을 도입하여 전문보전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보전 MP 활동, 여기서 MP는 보전 예방의 약입니다. 그리고 개별 개선 추진으로 전문보전 활동이 설비관리상 수심 수준에 이르도록 지도하며 이 계획보전이 5스텝이 종료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설비보전 혁신 툴인 RCM을 도입하여 보다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전문보전 조직, 즉 공무나 보전부서 등이 대상이 됩니다. RCM은 신뢰성 중심 보전으로서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의 약입니다. 고도의 안전가동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장치 설비에 적용이 되며 전문보전 체계 구축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설비 신뢰성 및 가동성 확보, 개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고장제로, 재해제로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RCM 연계 계획보전 이미지입니다. 이 최적 설비보전 그리고 RCM 연계 이 계획보전, 즉 코스트나 이익이 제약 있는 상태에서 이 최적 설비보전과 RCM 연계 계획보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적인 계획보전 프로그램과 이상적인 보전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계획보전 프로그램에는 정말 필요한 보전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중요 아이템의 주요 고장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정 시기 측면에서는 검사와 정비주기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CBM 기준, 즉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티넌스, 설비 상태 기준에 입각한 보전이 됨으로써 설비 고장이 나기 전에 설비 상태에 의거한 보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재 고장을 감지하고 내재된 고장을 발견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비 진단 기술, 진동법, 유분석법,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법, 다양한 이런 진단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고, 비파괴 검사, 즉 논 디스트럭티브 테스팅에 해당되는 이 비파괴 기술과 고장 발견 기술 등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어서 내재 고장을 발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고장 물리 현상과 고장 해석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백업해 주기 위한 이상적인 보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보전 기술 측면에서는 신뢰성과 가동성과 그 메인테넌스 기술, 그리고 자원 측면에서는 인재와 자재 부품 등이 백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또 필요합니다. 이 조업 정보, 진단 정보, 사내외에 해당되는 이런 정보가 백업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보전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RAM인데, R은 신뢰성, Reliability, A는 Availability, 즉 가동성, M은 Maintainability 해가지고 보존성을 의미합니다. 전문보전 TPM 활동 목표입니다. 전문보전 부분의 TPM 지표별 목표는
지표체계 구축 후에 연도별, 월별 목표를 수립하며 지도 목표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정량적 목표입니다. 공부 부분은 고장 시간 연 30% 다운, 고장 강도율 연 30% 다운, 고장 건수 연 30% 다운, 보존비 원단위 연 5% 다운,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즉 가이드라인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성적 효과로는 사람의 체질 개선과 설비 체질 개선, 그리고 시스템 체질 개선이 이 정성적 여성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목적과도 관계됩니다. 사람의 체질 개선 측면에서는 전원참가에 의한 혁신 마인드 합량, 그리고 작업자는 오퍼레이터와 그리고 1인 단능화는 조업 능력 향상화로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체질 개선입니다. 설비 체질 개선은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 설비 개선을 통한 조업 안정화, 설비 안정화를 통한 재해 예방 등이 됨으로써 설비 체질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체질 개선은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와 책임과 권한 명확화, 쾌적한 근무 분위기 조성, 그리고 관리 능력의 향상으로 상황 대처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시스템 체질 개선으로 봅니다. 이어서 전문 보전 부문 TPM 성과관리 측면입니다. 연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별, 계층별 지표에 대한 이 목표의 설정 및 이 목표 달성에 대한 주기적인 이 목표 관리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는 목표에 대한 달성 수단으로서 TPM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달성 추진 체계입니다. 먼저 연도 향상 목표치를 확인합니다. 고장 시간, 고장 강도율 또는 고장 도수율, 고장 건수, 그리고 보존비 원단위, 에너지 원단위 등에 대한 목표치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스 파악을 하고 개선 대상을 설정합니다. 이는 생산효율 및 원가제 로스를 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원가 도출을 원가제 로스를 도출하기 위해서 로스 분석표라는 것을 활용하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선팀 편성을 하도록 합니다. 이는 개선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건데 직제와 분임조가 역할 분담되어서 추진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개선활동 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테마별 개선활동 계획 수립 및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개선 실시 및 효과 확인입니다. 이는 철저한 원인 분석 및 개선을 하도록 하고 또 효과 파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 목표 대비 실적 평가를 합니다. 이 결과는 또 동종 대상 횡전계를 하고 제로화가 되도록 개선을 또 확대 전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설비 안전가동 확보 전문보전 추진 방향입니다. 이 종래부터 정기보전 및 예지보전 활동 등에 의한 고장 감축 보전 활동을 해왔지만 체계적 보전 코스트 감축 및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예방보전 체계를 확고히 하도록 합니다. 가동정지 제로화를 위해서는 설비 개선 활동과 설비 유지 활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 병행돼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설비 개선 활동은 보전 예방 활동인 MP, 즉 Maintenance Prevention 활동과 설비 개선 CM, 즉 Collective Maintenance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방 보전 활동은 Preventive Maintenance PM으로서 여기에는 시한기준 보전, 즉 Time Based Maintenance, 그리고 상태기준 보전 Condition Based Maintenance, 그리고 일상 보전이 자주 보전 활동 등으로 되는데, 파란 영역에 있는 표시는 계획 보전을 할 때 주 활동 영역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후 보전도 필요합니다. 고장이 났을 때 하는 보전을 사후 보전이라고 하는데, BM, 즉 브레이크다운 메인터넌스,
여기에는 계획 사후 보전, 플랜드 비행과 돌발 사후 보전인 또는 돌발 고장 수리에 해당되는 이머전시 비용으로 됩니다. 이 계획 사후 보전은 설비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고치겠다는 의미가 있는 사후 보전이 되고, 돌발 고장 수리 또는 돌발 사후 보전은 고장이 나면 안 되는데 관리 부재로 인해서 고장이 나는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돌발 고장 수리가 됩니다. 그리고 계획 보전에 대한 추진 방향은 이 화살표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 보전과 자주 보전에 의한 예방 보전 구축은 이 사후 보전이 아닌 예방 보전이 되어야 되고, 예방 보전보다는 더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 초기 설비 개선 활동이 돼 가지고 고장 자체가 안 생기도록 하는 연구,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보전 체계 확립 및 시행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계획보전 활동은 인푸트 절감과 아웃푸트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문보전 활동으로서 계획보전 구성요소에 대해서 고장 제로와 4페이지에 따른 스텝 설계를 하여 현장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전 수준의 레벨 8을 꾀하도록 합니다. 계획보전 활동은 이 가로와 세로로 된 그 두 가지 측면의 효과가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첫째, 전문 보전 효율화 활동은 이 가로로 가는 활동들입니다. 여기에는 보전 주기 설정 및 운영, TBM 체계, 즉 타임 베이스드 메인테넌스, 정기 보전 체계, 그 다음에 보전 표준화, 보전 정보 체계, 윤활 관리, 정도 관리, 스페파드 관리, 그 다음에 예산 관리, 그 다음에 RCM,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신뢰성 중심 보전을 의미하고, RBI, Risk Based Inspection, 위험 기반 검사 이 뜻입니다. IDMS 하면 인포메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어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구축되고 잘 시행되어서 인풋가 절감되도록 하는 활동이 있고, 그 다음 세로로 늘어나는 활동은 어베일러빌리티 향상 활동입니다. 가동성 향상 활동인데, 이 가동성이라는 것은 MTBF는 향상시키고 MTTR은 단축하면 가동성 향상이 됩니다. MTBF는 Mean Time Between Failure, 고장 간 평균 시간을 의미하고, MTTR은 Mean Time to Repair, 그러니까 평균 수리 복구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장이 나는 이 간격 시간은 굉장히 길어지고, 수리가 될 때는 빨리 복구가 되는 것이 될 때 가동성은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자주보전 지도지원 활동과 계량보전 활동과 예지보전 활동과 3연3적 계획보전 활동이 있습니다. 3연3적은 3연은 현장 현물 현실, 3적은 즉시 적응 적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웃풋 향상이 됩니다. 이는 낭비 제로와 고장 제로, 불량 제로, 재해 제로에 직접적인 기여가 되는 것이 바로 네 가지 활동들입니다. 이 인풋 절감과 아웃풋 향상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해서 계획보전 체제 확립과 시행이 되어서 전보전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획보전 확립 및 시행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런 인풋 아웃풋 활동들이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스텝을 해서 추진합니다. 0스텝부터 6스텝까지 활동 스텝을 정해서 체계화되도록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 흐름별 전보전 활동 구조입니다. 전보전 활동은 우선 생산 계획에 의거해서 보전 목표가 설정되고, 그 다음에 중점 설비와 중점 개소가 선정되고, 보전 표준이 설정되고,
이에는 수리표준, 검사표준, 정비표준이 설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전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보전계획에 의해서 보전 실시를 합니다. 수리나 검사나 정비를 합니다. 특히 수리인 경우에는 돌발 고장이 나면 고장 분석을 해서 복구하는 것이 수리입니다. 보전 실시가 되고 난 뒤에는 기록 분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 분석을 토대로 효과 확인을 후에 차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활동들, 개량 보전 측면, 예지 보전 측면, 보전 예방 측면에서의 이 반영이 되어야 할 항목들은 이 피드백이 되도록 추진됩니다. 피드백에 대해서 이런 개량 보전, 예지 보전, 보전 예방 이런 활동들이 보완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플로우를 백업 시켜주는 활동이 바로 이제 우측에 있는 공구 관리다, 윤활 관리다, 정도 관리다, 예비품 관리, 즉 스페파트 관리다, 보전 비 관리다 이런 것들이 체계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체 모양이 전문 보전에 대한 업무 활동 기본 프로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전문 보전 부문 계획 보전 활동 구성 요소입니다. 계획 보전 활동은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받침 활동이 설비로 보면 이 베어링 부분입니다. 베어링에 해당하는 받침 활동, 바탕 활동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문 보전 부문의 계획 보전 추진 체계 구축 활동으로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TBM 체계 구축, 즉 타임 베이스드 메인티넌스 시간기준 보전인데 일명 정기 보전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최적 보전 주기를 설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보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내용이고, CBM 체계 구축은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티넌스로서 설비 진단 기술을 활용해야 한 예지 보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는데, 이 두 개의 활동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그 분야별 활동인 불임조 스텝 활동, 현장의 불임조가 중심이 돼서 현장 개선 활동하는 것을 불임조 스텝 활동이라 하는데, 여기는 3년 3주 계획보전 스텝 활동이 있습니다. 현장 현물 현실, 즉시 적응 적좌로 하는 이 계획보전 스텝 활동 있고, 그 다음 가동성 향상 활동인 계량 보전과 예지 보전 활동이 있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이 두 가지는 가동성 향상 활동에 관계되는 활동들입니다. 한편 왼쪽에 있는 인풋 저감에 해당되는 계획 보전 효율화 활동에 관계되는 효율화 기본 활동에는 이 보전 계획 관리, 설비 등급 관리, 보전 정보 전산화, 보전 기록 체계, 보전 표준화 등이 해당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효율화 관련 활동에는 예비품 관리, 보전 예산 관리, 공구 관리, 정도 관리, 유틸리티 관리, 또 윤활 관리 이런 것들이 이 관련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분야별 활동을 원활히 잘 진행하도록 해서 인풋들은 저감시키고 아웃풋들은 향상시켜서 설비 어빌리비리티, 즉 가동성은 향상시키고 고장제로 불량제로 재제로를 해주자 하는 것이 바로 계획보전 활동이고, 전체적인 구성 요소들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계획보전 추진 스텝 체계입니다. 계획보전은 이 단계적 스텝 추진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0스텝부터 6스텝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각 단계별로 합격이 되면 다음 스텝 진행, 그리고 해당 스텝을 진행할 때는 이 전 스텝에서 합격된 스텝에 대한 내용은 유지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는 것을 중시 여깁니다. 먼저 제로 스텝은 이 준비 및 OS 활동입니다. 활동 추진안 수립 및 조직 구성, 그리고 현상 분석, 그리고 OS 활동. OS 활동은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멤버 활동 마인드 조성을 하도록 합니다. 원스텝은 기본 조건 체계 구축입니다. 이에는 설비 평가 현상 파악, 그다음 기본 조건 기준 정비,
그다음 의뢰 불합리 개선 지원. 의뢰 불합리 개선 지원은 설비 사용자인 생산부서, 환경부서에서 공무부서에 의뢰된 그 불합리를 개선을 지원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공무요원에 의한 자체 발견 불합리 개선, 그다음 보정 기능 교육 훈련 등을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재에서는 설비평가 현상 파악 이것이 원스텝의 제목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기본적인 체계 구축을 해가지고 이 설비평가 현상 파악이 이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어서 투스텝은 열화보건 약점 개선입니다. 설비의 설계적 약점, 중점 분석 및 개량 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MP 정보의 축적을 하도록 합니다. MP 정보 축적은 보전 예방 정보 축적입니다. 그 다음 고장 다발 설계 모델 활동 등이 있고 3스텝은 보전 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이에는 보전 표준화, 점검 정비 효율화와 보전 예산 관리, 보전 자재 관리, 공구 관리, 윤활 관리 체제 완성, 그리고 정도 관리, 보전 정보 정산화 MPR 등의 업무로 됩니다. 여기서 MPR이라는 것은 메인테넌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약어입니다. 보전 정보 전산의 하의 업무에 맞도록 현 업무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MPR이라고 합니다. 4스텝은 정기보전 체제 구축입니다. 이는 보전 계획 및 공사관리, TBM 체계 구축, 그리고 정기보전 계획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는 중장기 연간 월간 계획 대비 실적 관리해주는 내용으로 됩니다. 5스텝은 예지보전 체제 구축입니다. 예지보전 체제 구축, CBM 체계, 그리고 설비 진단 기술 향상 및 활용 등의 업무로 추진됩니다. 6스텝은 계획보전 체제 완성입니다. 이런 추진 시스템에 대한 종합평가와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을 검토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은 RCM이 있습니다.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로 되는데 이 고장 로스가 많은 상태에서 문제 개수 개선 활동과 계획보전 체제 구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계획보전은 이 고장이 제로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공무나 보전팀에서 주 역할은 설비 고장이 안 나도록 유지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장 제로와 4페이지에 대응한 계획보전 전개 개념입니다. 고장 제로와 4페이지 즉 4가지 국면은 고장 간격 산포 감소, 고유 수명 연장, 정기적 열화보건, 수명 예지 이 4개의 국면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고장 간격 산포 감소에는 방치 열화보건과 강제 열화 배제 활동이 있습니다. 이를 요약도로 나타내면 지금 이 분포는 고장 분포입니다. 고장의 산포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고장이 날 그 가능성이 있는 이 산포가 고장 분포의 산포가 작은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장에 대해서 예측이 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교체 주기가 1 상태에서 2 상태로 이렇게 바뀌면 고장이 많이 나다가 고장이 작게 나는 상태로 됩니다. 이 활동에 관계되는 자주보전 스텝 대응 활동으로는 제로 스텝인 준비 및 OS 활동과 원 스텝인 초기 청소와 투 스텝인 발생 곤란 개수 대책과 3 스텝인 가기준서 작성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보전 스텝 대응 활동으로는 제로 스텝인 OS 및 자주보전 지원과 원 스텝인 보전 기본 조건 정비와 개별 개선 활동에는 불합리 개선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면 2번 해당되는 고유수면 연장 활동에 관련되는 활동 내용으로는 수력개선 약점 개선, 우발 고장 배제와 외관적 열화 보건 완료를 하는 이 활동이 있는데
요약도로 나타내면 고장 분포가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이 상태로 연장이 되도록 우측으로 옮기는 작업이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그림일 때는 교체 주기가 이 상태에서 우측으로 옮겨지면 교체 주기가 지금 3으로 해가지고 교체 주기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유수명 연장 활동인데, 자주보존 측면에서의 스텝은 4스텝 기기총점검이 있습니다. 4-1은 기계요소 및 구동 총점검, 4-2는 윤활 및 유공합 총점검, 4-3은 전기 및 궤장류 총점검으로 해서 추진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보존 스텝 대응 측면에서는 2스텝이 열화보건 약정 개선, 3스텝은 정보관리 체계 구축 또는 보존정보 체계 구축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개별 개선 활동에는 설비로스 감축, 개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 3는 정기적 열화보건인데, 이에 관계된 내용으로는 정기적 열화보건 활동과 내부 열화에 대한 오감에 의한 이상 징후 파악,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이거를 요약도로 나타내면 이 우측으로 옮겨진 이 고장 분포에 따라서 교체 주기가 3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교체 주기 3에 해당되는 이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복원이 되어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주보존 스텝 대응으로는 5스텝이 프로세스 총점검, 로서 5-1은 성능 기능 총점검, 또 5-2는 조정 조절 총점검, 또는 5-3은 올바른 이상 조치가 됩니다. 참고로 이 5-1은 성능 기능 총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올바른 운전 조작 총점검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운전 조작.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약간 변경을 시켜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약간 변경시켜서 가능한 것이 가능합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그 회사 상황에 맞게끔 약간 보완을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보존 스텝 대응은 4스텝은 정기보존 체제 구축입니다. 그리고 개별 개선 측면에서는 설비 종합 효율 향상 활동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4는 수명 예지입니다. 설비 진단 기술에 의한 수명 예측과 그 다음에 파국형 고장 기술적 해석이 해당 내용인데, 이 그림을 나타내면 우측에 있는 고장 분포에 따라서 교체 주기를 정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기본이 되면서 설비 상태에 의거해 가지고 즉 수명 예지에 의거해서 부정기 교체하는 것도 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비 진단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 진단 기술을 적용해서 설비 상태가 아주 영하게 잘 운전되고 있으면 좀 주기를 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좀 늘려서 보존 주기를 보존 주기에 의해서 보존할 수 있고, 한편 설비 상태가 나쁘면 좀 앞당겨서 보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수명 예지에 의한 부정기 교체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주보존 스텝 대응은 자주보존 6스텝은 자주보존 시스템, 7스텝은 자주관리 철저, 그 다음 계획보존 측면에서는 계획보존 5스텝이 예지보존 체제 구축, 6스텝은 계획보존 평가로 됩니다. 그 다음 개별 개선 활동 대응에는 고장 불량 제로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고장이 제로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장이 그렇게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추진되면 고장을 제로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CM의 OW1H입니다. 왜 RCM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계획보존의 논리화를 꾀하고 고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RCM을 추진하는가 하는 것은 경영자와 관리자와 기술자가 중심이 되어서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합니다. RCM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는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논리적 보존이 됩니다. 그 다음에 RCM은 언제 하면 좋은가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준비는 최대한 빨리 하되 실시는 PM상 심사 단계에
도달할 시점부터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이는 5스텝이 끝났을 때가 적절한 시점입니다. 계획 보전은 총 6스텝까지가 있는데 5스텝 끝났을 때 검토를 들어갑니다. 왜 RCM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는 생산 시스템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다음 RCM 추진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이는 RCM 해석의 준비부터 먼저 하도록 합니다. 네, 이어서 RCM 활동의 관련 기술입니다. RCM 목표의 상위 지표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경제성 향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하위 지표로는 신뢰성 향상, 안전성 향상, 잔여 수명 향상, 보존 품질 향상, 보존성 향상, 설비 효율 향상, 성자원성 향상, 신뢰성 향상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기술로는 보존 기술, 보존 기능, 설비 진단 기술, 고장 해석, 위험성 평가, 일정 관리, 신뢰성 관리, 그다음 보존 정보, 트러블 슈팅. 트러블 슈팅은 원인 추적입니다. 트러블 원인 추적. 그다음 PM 분석. PM 분석은 고장이나 불량의 현상에 대한 물리적 분석을 의미합니다. 외해 분석, 그다음 공사 품질 관리, 치공구 관리, 개척기 관리, 예비품 관리, 안전 관리, 신뢰성 기술, 수명 예측 기술, 열압 판정 기술 등이 실제 기술로서 필요하고, 기본 공학에는 신뢰성 공학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보존성 공학, 고장 물리, 트리볼로지, 마찰 공학, 산업 공학, 시스템 공학, 품질 공학, 제어 공학, 안전 공학, 행동 과학, 공학 기초인 기계, 화학, 금속, 전기 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신뢰성 공학과 이 산업 공학 이런 것이 좀 많이 바탕이 됩니다. 그 다음에 RCM 모델 추진, 지도교육 운영 사례입니다. 이 내용은 직접 컨설팅 했던 사례입니다. 컨설팅 했던 사례에서 삼성에 있는 그 제일 큰 화학회사를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RCM 지도를 했던 사례입니다. 4년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SM1, SM2, LD, PP 공장을 대상으로 모델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공무 부문 선진화 3개년 계획 기준에 의거해가지고 이 RCM이 추진되도록 했고, 이 스텝을 총 0스텝부터 7스텝까지 총 8개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0스텝은 우선 체계 구축, 1스텝은 기초 자료 작성, 2스텝은 기능 고작 해석, 3스텝은 FMEA, FTA, 4스텝은 LTA, 최적 보존 방식, 그 다음에 로직 트리 어널리시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스텝은 RCM 시드 작성, 6스텝은 효과 확인, 7스텝은 정착으로 해서 이 스텝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 RCM 기반이 되는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RCM 측면과 신뢰성 공학과 관련 기법 측면에서 나누어서 계획을 하도록 했는데, RCM 측면에서는 RCM 추진법 교육, 또 RCM 매뉴얼 교육이 이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신뢰성 공학 측면에서는 신뢰성 공학 기초 교육, 그 다음에 신뢰성 시험 교육, 시스템 신뢰도 교육, 보존성 교육, FMEA, FMECA 교육. FMEA는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실패 유형 및 영향 분석을 의미하고, C가 더 들어가는데 C는 크리티컬리티입니다. 치명도 분석이 더 들어가는 것을 FMECA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분포, 이론과 실무, 그다음 신뢰성 설계 기술, 관리 기술, 그 다음 위험성 분석, 그 다음 물리적 피해 분석,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되도록 했고, 그 다음 고장률, 고장 확률, 밀도 함수 교육과, 또 신뢰성 추정 교육과, 스트레스 강도 모델 안전교수와,
가동성과 FTA는 이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 고장나무 분석에 대한 신뢰성 기법입니다. 이 신뢰성 데이터 정리법과 물리적 외부 분석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단계별로 필요한 시점에 스텝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시점에 교육이 병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OJT 지원 측면에서는 지도와 교육을 나눠 가지고 추진 컨설팅 맨데이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CM 추진 기반 교육 OJT입니다. 먼저 OJT 교육 분야로서는 신뢰성을 RCM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알아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설비 신뢰성 공학은 OJT 교육 내용으로는 신뢰성 공학 기초, 그 다음 고장률, 고장 확률 밀도함수, 그 다음 신뢰성 시험 및 신뢰성 추정, 그리고 신뢰성 샘플링 검사, 그리고 시스템 신뢰도, 스트레스 강도 모델 및 안전계수, 보존성과 가동성, 그 다음 고장 해석 기법으로서 FMEA, FMECA, 고장 해석 기법으로서 FTA, 그 다음 신뢰성 관련 분포, 이론 실무, 그 다음 신뢰성 설계 기술, 신뢰성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보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관련 분석 기법이 또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안전성 확보, 위험성 해석과 그 다음에 물리적 해석을 위한 외부 분석과 그 다음 물리적 해석을 위한 PM 분석 이런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미파 제조혁신 실무 온라인 교육 교재정보 관련입니다. 교재명은 RCM 연계 계획보전 추진 프로그램 핵심이라는 교재고 편제자는 주 ATP 컨설팅 대표인 권오은 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 제가 직접 편집을 했고 발행처는 주 ATP 컨설팅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판사입니다. 여기서 발행을 했고 발행일은 2018년 10월 1일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남바 즉 국제표준 도서번호는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며 대외 재배포는 엄격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교육 수강을 신청한 회원에 한해서는 사전에 이 교육 교재가 메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수강 회원에 한해서 이 교재 내용을 수정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